슬기로운 건강 생활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의사 김현용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현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던 주위 사람들 중에 다 나았다가도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에 재발했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허리 디스크는 재발하지 않으려면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근본 치료를 통해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잦은 재발로 인해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질환이죠. 허리 디스크의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허리 디스크는 꽤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흔하지만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척추질환, 이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김현용 원장님과 함께 한방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실제로 한의원에 이렇게 허리 아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한의원에 침 맞으러 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허리나 목, 어깨,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오셔서 호소하시는 증상이 며칠 전부터 허리가 뻐근하다, 허리가 담이 걸린 듯 아프다, 숙였다 일어날 때 아프다, 그리고 내가 앉아 있으면 허리가 계속 불편하다 등의 증상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허리가 좀 아프면 혹시 내가 허리 디스크는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환자분들. 네, 맞습니다. 실제로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봐야 하는 건 아닌지 또는 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 아닌지 네.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주로 발병 동기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서 그리고 장시간 차를 타고 나서 안 좋은 자세로 작업을 하고 나서 또는 오래 앉아 있고 나서 허리가 뻐근한 경우들인데요. 이런 경우는 허리 근육에 무리가 가서 생긴 일시적인 근육통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 요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침 맞고 부항하고 물리치료를 받는 등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일주일 내에 소실되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앞서 걱정할 필요는 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허리 디스크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우리가 보통 허리 디스크 걸렸어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정확한 명칭은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아. 네. 보시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저 파란 물체가 네네. 디스크라는 고유 명사가 되는 거고요. 아. 이 부분이 뒤쪽에 신경을 누르게 됐을 때 허리 디스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뼈와 뼈는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내가 몸을 튼다든지 숙인다든지 할 때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충격 완화를 하는 디스크라는 물질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네. 이 디스크는 수액이라는 안에 말랑말랑한 물질과 겉에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 수분이 떨어져서 내가 건강하지 못한 퇴행성 디스크로 발전이 되게 되면 뒤쪽으로 밀려 나오면서 머리부터 쭉 이어져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하지 방사통 등을 유발하는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명칭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원래 디스크는 나이가 들어서 신체가 좀 노화되면서 생기는 증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디스크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경우는 노인들의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과는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들의 경우는 조금씩 퇴행화가 진행되면서 디스크 자체가 가지고 있던 수분이 줄어들면서 충격 흡수를 못하고 주위 근육, 인대가 약해지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젊은 층의 경우는 특정한 동작이나 자세, 급격한 방향 전환 등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힘이 전달되면서 디스크의 섬유륜이 역치가 넘어가는 충격을 받아서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만큼 치료도 빠른 경우가 있지만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한 번 손상된 디스크는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나요? 네, 디스크 추간판의 경우는 직접적인 혈액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한번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 원상복귀가 어렵다는 거 기억하시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른 척추 질환과의 연관성도 좀 알아볼 텐데요. 허리 디스크가 다른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지 또는 다른 척추 질환이 디스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허리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건강한 허리를 벗어나서 문제가 생기고 디스크의 퇴행성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압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서로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또 만성화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 이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좀 전에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렇게 노년층의 원인과 또 젊은 층의 원인이 좀 다를 수 있다 하셨어요. 네. 연령대별로 원인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젊은 분들의 경우는 허리가 건강하고 디스크의 상태도 수분이 충분한 건강한 디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과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든다든지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서 오랜 시간 내가 허리에 압박을 받아서 수분도 소실되는 퇴행성 디스크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노인과 같은 퇴행성 디스크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이런 원인들로 이제 디스크가 생겼다. 자,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증상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적으로는 허리가 아픈 경우가 제일 많지만 허리와 함께 엉치, 다리, 발까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허리는 전혀 아프지 않은데 다리만 아프거나 찌릿하거나 감각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고 대소변이 조절되지 않는 등 마비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는 직장에서 의자에 처음에 앉아 있을 때는 괜찮지만 한 20-30분 정도 지났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만성적인 허리 디스크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단순히 허리뿐만 아니라 뭐 다리, 발까지도 통증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다른 질환과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상적으로 딱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경우는 안쪽에 추간판이 뒤에 척추공에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증상을 발생시키는 경우고요. 협착증의 경우는 여기 뒤쪽에 인대가 점점 비후되면서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에는 허리를 숙였을 때 안쪽에 추간판이 뒤쪽으로 밀려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협착증의 경우는 반대로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죠. 내가 걸어 다니면 100m를 못 가서 주저앉아서 쉬어야 한다. 라는 증상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네. 주로 MRI를 찍어서 직접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차이점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근데 허리 디스크의 자가 진단법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 허리 디스크구나라고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렸을 때 부드럽게 들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상의 각도가 되면 하지방사통이 유발되면서 허리가 찌릿하는 경우, 이때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검사법을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합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 이걸 통해서 자가 진단을 좀 해보고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병원을 찾았다. 그럼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검사가 이루어질까요? 보통 이런 증상으로 오시면 저희들은 이학적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누워서 한쪽 다리를 번갈아 들어보라고 한다든지 한쪽 다리를 들고 살짝 내렸다가 발목을 뒤로 젖혀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 살펴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손으로 하는 검사를 우선 실시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내가 다리 옆면으로 불편한지 아니면 앞면인지 발등이나 발바닥으로 내려가는지 부위를 통해서도 어떤 부분에서 신경이 눌리는지 어디 디스크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MRI를 찍어서 실제로 어느 부분이 튀어나와서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진단을 내려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정확한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허리 디스크 자체가 치료 없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선생님? 네, 치료 없이도 통증의 증상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간판이 튀어나오게 되면 신경 주위를 압박하고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가만히 쉬면서 안정을 취했을 때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에서 4주간 안정을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다만 2, 3일 이상 누워만 있는 경우에는 허리 주위 근육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볍게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고요. 항상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아프다 싶으면 운동을 중지하시고 조금씩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또 디스크가 이제 밀려나온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치료 방법이 결정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밀려나온 정도, 즉 돌출 정도와도 연관은 있지만 그로 인해 신경이 눌리는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도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실제로 아픈지 자각 증상,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다리가 저린다든지 그런 이상 소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MRI상에서는 아무리 심하게 눌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특별히 통증 없거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면 치료에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허리 디스크여서 수술을 해야 할 경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선생님? 허리 디스크를 수술해야 될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내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아, 네. 이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3개월이 지나도 이게 낫지 않는다 했을 때는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2주 내에 내가 급격하게 발목이나 발에 힘이 떨어져서 보행이 어려운 경우 아, 네. 이건 급하게 수술을 결정해서 다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경우가 흔하진 않는데 증상이 심한 경우입니다. 하지가 마비가 되거나 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마미증후군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5%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비수술적 치료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우선 허리 디스크에 걸리면 초조해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경우는 3개월 정도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우리 몸은 스스로 치료하는 회복력, 즉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낫도록 하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 회복에 있어서는 초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리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한방, 양방, 공통적으로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방에서는 침과 뜸, 약침, 봉침, 추나 한약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회복기에는 운동요법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디스크가 생기면 보통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라서 좀 제거를 해야 완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비수술적인 요법을 통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럼 그 요법으로 뭔가 디스크가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런 질문을 실제로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주로 허리 디스크 자체가 수분을 잃게 되는 퇴행성 디스크가 많아서 실제로 디스크가 젊을 때 건강한 모습처럼 쏙 들어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한방 치료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한방 치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과 뜸, 약침, 봉침, 추나요법, 한약 등이 있습니다. 첫째로 침과 뜸이 허리 디스크 주변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회복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침요법은 녹용, 홍화, 인삼 등 여러 가지 한약재를 정제 추출해서 주사제로 만들어 아픈 부위를 경혈점과 근육에 주입하는 건데요. 침과 약의 효과를 동시에 보는 요법입니다. 셋째로 봉침요법은 벌독을 추출해서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한 다음 아픈 부위에 놓는 것인데요.
볼독은 소염, 진통, 면역작용 증진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나 관절 질환에 수천 년 전부터 쓰여온 아주 탁월한 요법입니다. 네. 넷째로 추나요법은 밀추, 당길다라고 해서 손으로 밀고 당겨서 척추의 배열을 바로잡는 요법인데요. 비뚤어진 척추를 바로잡음으로써 통증을 없애주고 손상된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약은 염증을 제거하고 손상된 디스크를 회복시키며 허리 근육, 인대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므로 앞서 말씀드린 침, 봉침, 추나 등의 치료에 병행해서 행해질 경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요통에 좋은 음식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한약재 중에서는 허리를 보강하는 약재가 많은데요. 한의원에서는 두충, 구슬, 속단, 오가피, 녹각교, 녹용, 구판 등의 약재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배합해서 처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콩이나 호두 같은 음식도 허리에 도움을 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통이나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점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마지막 당부 말씀 좀 전해주시죠.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허리에 제일 안 좋은 것은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물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목을 가볍게 풀어준다든지 하는 동작으로 허리를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체중이 늘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비만이 되지 않게 체중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해서 허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허리에 좋은 대표적인 4가지 운동은 걷기, 수영, 헬스, 요가 등이 있겠습니다. 네. 자, 허리는 우리 몸의 대들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평소 규칙적인 운동, 또 바른 자세, 생활 습관으로 허리 건강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김현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